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7천 명대를 기록하고 위중증 환자는 처음으로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16일간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는 등의 다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자세한 내용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규 확진자가 연일 7천 명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우려스러운 건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현재의 추세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 상황에서 이제 확진자 수 증가도 사실 문제가 되는 거였지만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위중증 환자의 비율이 증가한 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예. 과거에 이제 그런 요양시설 중심으로 이제 1차적으로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됐을 때에 그때 당시에 하루 확진자 수 대비 위중증 환자 비율로 가는 게 한 1% 남짓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한 2에서 2.5% 정도로 이제 위중증 환자 비율이 확진자 수 대비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위중증 환자는 확진자 수가 나타난 이후에 한 2, 3주 정도까지의 이런 시간적인 뒤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이제 하루에 100여 명씩의 이제 위중증 환자 수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과거 5천 명대 나왔던 그런 상황에서의 이제 확진자 수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사실 그럼 안 하면 안 되겠지만 200명, 200명 이상의 그런 위중증 환자가 아직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확진자 수도 중요하지만 이제 위중증 환자의 비율을 줄이고 숫자가 줄어들어야지만 이제 이런 의료 체계의 그런 부담을 이제 막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이제 관점을 두고 이제 관리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처럼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의 추이가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확진자도 어쨌든 지금 연일 이제 사흘째 7천 명대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좀 증가세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번 주 들어서 사실 증가세의 그런 흐름은 좀 많이 꺾였죠.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매 주마다 1.3배씩 이제 환자가 증가를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9천 명대를 넘어갔어야 되는데 일단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전에도 지금 전 국민들이 좀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이동량도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 이제 그런 게 영향을 미쳐서 이제 어느 정도의 확진자 수 증가의 추이가 꺾였지만 이제 통제가 되거나 이제 감소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행되는 게 사회적 거리두기의 그런 효과들이 이제 발휘가 된다라 그러면 이제 위중증 환자 수도 그렇고 전체 확진자 수도 이제 감소 추세로 진행은 될 것 같은데 그 수준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중환자 수가 연일 지금 최다 수준을 나타내면서 결국에는 이 병상 가동률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병상 동원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만 이행률이 지금 절반 수준에 불과한 상태거든요.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행정명령을 내려도 이제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코로나19 환자를 병실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환자들이 퇴원하거나 전원을 가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코로나19가 치료가 가능하도록 그 병실을 좀 이제 개조를 하거나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투입될 수 있는 의료진들이 당장 다른 데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새로 또 좀 뽑아야 되거나 그런 상황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사람도 뽑아야 되고 또 뽑은 다음에 그냥 투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방호복 입는 것부터 해서 교육을 다시 해야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또 그런 볼 수 있는 인력들을 구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 여러 여건들이 사실 아무리 빨라야 한 달 정도의 시간적 텀을 두고 이제 그런 게 확보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절반 정도는 어느 정도 됐다고는 하지만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은 있고요. 근데 그 과정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중환자의 최대 입원 기간을 20일로 제한하는 등의 이제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 외에는 다른 방안은 없겠습니까? 이제 중환자를 20일간 이렇게 하도록 하는 부분들은 결국 병상의 효율성 이 부분을 이제 높이기 위한 어찌 보면 이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근데 사실 중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젊은 사람들이나 일반 성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19에 걸리고 증상 후 10일 정도가 지나면
외부로 바이러스 배출이 없습니다. 안전하고 뭐 예. 격리 해제를 해도 뭐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충분하게 담보할 수 있지만 이 중환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계속 바이러스가 살아남아 가지고 여기저기 그 장기를 공격하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0일이 지났다라고 해서 사실 그 바이러스가 배출이 없다라고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분들 상당수가 뭐 인공호흡기나 이런 도관들을 여러 군데 삽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20일이 지나서 이제 위험성이 없어졌다고 일반 중환자실에 갔을 때 사실은 다른 중환자분들에게 전파 위험이 100% 없다고 얘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가이드라인은 제시는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건 사실 주치의의 그런 의견들과 그런 파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치의가 어느 정도의 그런 융통성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그 관리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오늘부터 이제 거리두기 4단계 수준으로 돌아가는 셈이 됐는데 현재 추이로 볼 때 거리두기 강화 조치 수위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사실 뭐 거리두기의 이제 수준이 어느 정도냐기보다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다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엔 한 두 가지 정도의 조건은 만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확진자 수가 2,000명대 아래로 좀 내려와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확진자 수 중에서 위중증 환자의 비율이 그 과거와 같이 1%대로 떨어져야지만 어느 정도 그런 중환자 의료 시스템이 다시 회복을 하고 또 이런 조심스럽게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의 조치를 가지고 어찌 보면 3차 백신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지고 이렇게 통제를 해야 되는데 환자를 줄이고 중증 환자를 줄이는 지금의 조치만 갖고 충분할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되는 부분들도 솔직히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시행을 하면서 2주간의 사실 경과를 보면서 좀 탄력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종교 시설에서 예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도 줄어듭니다. 최대 299명까지만 참석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최대 2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지금 이게 종교 시설을 매개로 이제 정규 예배를 매개로 한 대규모 감염은 사실 작년 대구에서의 유행 이외에는 사실 별로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종교 시설에서의 그런 유행이나 그런 것들은 그 정규 예배가 아니라 소모임이나 음식을 취식하는 그런 다른 사적 모임, 그 연관된 사적 모임을 통해서 이제 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규 예배 부분은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지만 그 외의 모임들을 좀 잘 관리하는 방향으로 사실 이렇게 방역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네네. 사실 뭐 지금 이제 시행을 해보면서 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또 이 부분 또 교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는 같습니다. 예. 자, 저희가 대담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요. 이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저희가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이 관리하는 선별검사소 시스템 접속 문제가 발생해서 현재 검사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원인 불명의 서버 부하가 발생을 해서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상태고요. 현재 단계적으로 서버 성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일선 선별검사소에서 이로 인해서 검사 지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검사를 이제 받으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대담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 이 거리두기 강화 16일로는 현재 확산세를 좀 꺾기 어렵다 이런 전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은 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 2,000명대 이하의 그런 확진자 발생과 그런 그 위중증 환자 비율 1% 내리기 위해서는 확진자 수 규모를 낮추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위중증 환자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3차 백신 접종이 필요합니다. 지금 좀 포커스가 다른데 1차적으로 일단 어떻게든 간에 확진자 수 규모가 줄고 유행이 통제가 되어야지만 지금의 이제 그런 단계적 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부분들을 풀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에 나타난 지금 제시된 그런 조건을 가지고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가능하다 그러면 2주 동안 거의 셧다운에 준하는 조치들, 이런 이동 제한과 그런 영업 제한 조치들이
그 강력하게 이루어져야만 좀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 이유가 이 바이러스라는 게 그 사람에게 일단 감염된 이후에 말씀드렸지만 열흘 정도가 지나면 더 이상 생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한테 가야만 그 일상 그 사이클이 유지가 되는데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가는 그런 그 열흘 동안의 그 사이클 동안에 정말로 조심하게 되면 바이러스가 결국은 다음 사람한테 가지 못하고 그 일상을 종료하게 되거든요. 그럼 유행이 급격하게 통제될 요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2주 정도만 굉장히 강력하게 시행을 하게 되면 네. 그런 유행 전체가 규모가 그 급속하게 이제 통제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의 이제 수준은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지금 2주가 지났을 때 확진자 수 규모가 제가 보기에는 아직 4, 5천 명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될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기 때문에 예, 예. 일단 지금 1, 2주 시행을 해보면서 이게 정말로 얼마나 확진자 수 통제와 그런 그 3차 백신 접종에 그런 도움을 받을 때까지 그 영향을 이렇게 합쳐서 지금의 유행이 통제될지를 좀 판단을 해서 좀 탄력적으로 빨리빨리 이제 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올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앞으로의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교정시설 내에서도 집단 감염 확진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글쎄 어떤 좀 추가적인 방역 대책이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 교정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데가 요양원, 요양시설, 요양병원 이런 데 아닙니까? 이제 예, 그런 그렇죠. 데에 그런 취하는 그런 방역 조치들이 사실 저는 뭐 구치소나 이런 교정시설에도 똑같이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결국은 산밀의 공간에 사람들 모여 있고 밀접 접촉하고 거기에 취식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요양원에 준하는 정도의 강력한 그런 뭐 주기적인 PCR 검사나 그런 종사자들에 대한 그런 관리들이 사실 구치소나 이런 교정시설에서도 꼭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부터는 백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8개월간의 확진자 36만 명을 조사해 보니까 미접종자 증중화율은 4%고 부스터샷 접종자는 0.6%로 크게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백신 효과, 특히 부스터샷 효능이 통계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보시는지요? 뭐 지금 일단은 3차 백신 접종이 가장 많이 진행된 그런 연령대가 이제 80대 이상입니다. 네. 60%가 훨씬 넘게 지금 3차 접종이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확진자 수 추이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이 유일하게 감소 추세, 그러니까 통제가 되고 있는 연령대가 지금 80대입니다. 위중증화로 가는 비율들이 확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3차 백신의 접종 이후에 그런 효과들이 지금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미접종자의 그런 그 위중증화율이 4%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미접종자분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80대 이상 어르신들은 사망률이 15%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70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망을 하고 계셔서 위중증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직도 사망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접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비율들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예. 기본 접종 완료하신 분들은 지금 최대한 빨리 3차 백신 접종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미접종자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본 접종이라도 완료를 하시는 게 지금의 그런 대규모 유행 상황에서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얀센보다 mRNA 백신을 우선 추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배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 전달체 백신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이제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 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라는 이제 좀 중증의 이런 그 합병증들이 이제 가끔 발생을 했는데 네네. 사실은 이제 얀센 백신 같은 경우는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이제 그 효과가 많이 입증이 되어 있는데 얀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그 배경 자체가 그 한 번의 백신 접종으로 완료를 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점이었거든요. 예, 그랬죠. 그래서 이게 그 한 번 백신 접종으로 충분한 무슨 뭐 군 작전을 하거나 뭐 노숙인이거나 이렇게 접종을 이렇게 추가로 챙겨서 맞기 어려운 분들에게 그 빠르게 이제 그런 어느 정도의 아주 강력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예방력을 이제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유용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미국에서 이제 그 백신이 아직 그 살아남아 있었던 건데 지금은 이미 이제 그런 그 외에도 충분하게 효과를 낼 수
수 있는 백신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의 얀센 백신 접종을 권유하는 것이 결국 뭐 우리나라도 지금 2개월 뒤에 바로 부스터샷을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결국은 부스터샷을 다시 맞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태여 이런 심각한 그런 중증합병증이 나타나는 것들에도 고려 그걸 감수하고 그걸 추천하기는 이제 어렵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된 거고요. 그래서 그 가급적이면 이제 얀센 백신보다는 다른 mRNA 백신들을 일차적으로 추천하게 됐다라고 이제 그런 배경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결정 내용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